인마 인생은 실전이야. 이거 방아토시를 구매하셨을 경우에 이제 정조 추천을 쓰시면, 여기다가 정조 추천을 쓰시면요, 이제 15% 할인 쿠폰이랑 이 무루토시 이거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정조 추천 쓰셔서 한번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제가 저번 주 한 주 쉬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공감하고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고요. 한 달 600만 원 벌다가 20대 배달맨 사라진다. 한 달 600만 원 벌다 20대 배달맨. 이걸 보고 이제 정상화로 가고 있구나. 배달 관련해서 콜이라든지 배달원 숫자가 정상화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배달대행 라이더로 일한 권모 씨는 올 초 오토바이 핸들을 놓고 미용사로 복귀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 배달이 폭증한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 60건에서 80건씩 콜을 받았다. 일주일에 주급을 150 정도를 자연스럽게 평균적으로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찍으려면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보여드리려고 해서 나 이렇게 번다라고 뭐 어떻게 보면 막 정상적이냐는 겁니다. 이렇게 기사를 쓰시는 기자분도 이게 일주일에 150만 원이란 말을 그냥 한 번에 적는 거 보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기사만 보고 150만 원씩 벌었어? 정말 많이 벌었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지를 못해요. 유지를 못하는 거는 저희의 수입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 초부터 콜이 30% 줄고 건당 1만 원까지 뛰었던 단가도 6천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말인 즉슨 배민하고 쿠팡을 한 것 같아요. 일반 대행에서는 만 원까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한 건에. 근데 배민 쿠팡은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더는 돈이 안 되길래 계속 할 일은 아니라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 시기에 배달이 뛰어든 20대 동료 상당수가 다른 일을 알아보는 중이거나 라이더 일을 그만뒀다. 여기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20대 분들은 많이 그만뒀어요. 왜 그걸 더 아냐면요. 제가 제 유튜브를 보면 이제 뭐 20대에서 30대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몇 프로 보는지, 30대에서 40대 몇 프로 보는지, 여자가 보는지 남자가 보는지 이런 통계를 다 볼 수 있거든요. 확실히 20대가 줄었습니다. 코로나 특수가 끝나면서 배달업에 종사하던 20대의 특고가 1년 전보다 30% 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대 특고는 34,000명에서 작년 49,700명보다 31% 줄었다. 20대 특고 규모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20년도 코로나 터질렸을 때 33,000명이었죠. 그리고 올해가 34,000명이래요.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정상으로.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하고 재작년에 코로나 특수 때문에 47,900명까지 늘었다가 이제 다시 원래 코로나 특수가 되기 전에 34,000명이었잖아요. 그게 33,00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다시 2020년 수준 떨어졌다. 이제 배달하는 20대는 이제 평범하게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왔다. 근데 특고 관련해서, 이게 특고가 배달입니다. 배달 관련해서 30대 특고가 2.2%, 그리고 50대 특고가 8.7%,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제가 근데 이거는 비하는 아닙니다. 일단 40대하고 뭐 20대는 빠졌는데 30대는 뭐 2.2%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50대가 8.7%가 늘었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 부분이에요. 무슨 부분이냐면, 솔직히 쿠팡이 지금 2,500원 단가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하고 재작년에 코로나 특수 때문에 47,900명까지 늘었다가 이제 다시 원래 코로나 특수가 되기 전에 34,000명이었잖아요. 그게 33,00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다시 2020년 수준 떨어졌다 분들도 있지만, 이제 따로 다른 일을 하기 힘드신 분들이 배달 쪽에 그래도 금액이 된다고 하니까, 가장들이시고 하시니까 들어왔는데, 원래 2,500원이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콜이 빠지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뭐 제가 좀 너무 비판적인 이야기긴 한데, 2,500원이면 빠지면 안 되는데, 그 2,500원을 제 생각에는 이렇게 50대가 늘면서 어쩔 수 없는 가장의 무게로 인해 콜을 빼고 있지 않나라는, 좀 이런 뭐라고 하냐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좀 보자면 2,500원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이게 제일 큽니다. 쿠팡이츠 단건 배달 포기, 그리고 이제 투배달로 간다. 이거는 자세히 한번 봅시다. 한겨레 기사고요. 단건 배달 정책 끝. 쿠팡이츠 조건부 묶음 배달 도입. 조건부 묶음 배달 도입에서
아까 전에 제가 50대가 늘어난 비중을 좀 머리에 염두를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부 지역서 악천 없이 최저가 배달 시험, 똥콜, 곤란내기, 배차 지연, 속출 탓, 쿠팡이 정책 포기 아닌 테스트. 똥콜이 왜 똥콜인 줄 아세요? 거리 대비, 그리고 그 외지. 그러니까 배달이 들어오지 않을 만한 외지. 이런 거를 돈으로 보존을 해준다고 하면 아무도 똥콜이라고 해서 거절을 안 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거리를 2,500원에 주고 사람들이 안 간다고 하면서 똥콜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의 똥콜이 아니에요. 진짜 똥콜은 원래 배달해야 될 거리, 그 다음에 여기 정도면 이 정도 금액은 줘야 돼 라고 하는 금액을 주지 않기 때문에 똥콜인 겁니다. 이거 보시고 투배달이 되면 좋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쿠팡이츠가 일부 지역 배달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배달이라는 이름으로 다배차를 시범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는 2019년 5월 처음으로 단건 배달, 한 번에 한 건만 배달을 도입하면서 후발주자로서 배달앱 시장에 안착한 바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한 건당 한 건 배달을 하지 않았으면요. 쿠팡이츠는 절대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배민 요교에게 완전히 다 장악돼 있어서 이런 쿠팡이츠의 정책 선에는 똥콜 골라내기와 단가 하락 등으로 라이더 배차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타기도 알고 있네. 단가 하락을 안 시키면 2,500원 안 하고 3,000원, 3,500원 처음부터 해봐요, 금액을. 정확한 거리의 금액을 주면 쿠팡콜이 없어서 못 빼요. 근데 왜 그러냐고. 다 자기네도 알고 있잖아요. 라이더 배차 어려움을 겪는 데다 시장 점유율이 정체 상태를 보이며 수익성이 악화하자 꺼낸 보육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쿠팡은 배달 라이더 앱을 통해 악천후로 인해 일부 배달 파트너에게 예외적으로 최저가 배달을 배정할 수 있다. 최저가 배달이란 고객 경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효율적인 배달을 위해 초금 조건 만족 시 제한적으로 두 건을 동시에 배정하는 방식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한마디로 악천후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땐 지금까지 쿠팡이츠가 고수해오던 단건 배달이 아닌 다배차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건 배달을 계속 유지를 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는 금액을 많이 올려주면 이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자기는 금액이 쓰기 싫으니까 다배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까지 처음에 앞에 요약을 해드리자면 쿠팡이츠는 금액을 쓰기 싫기 때문에 다배차를 할 거다 라고 머릿속에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쿠팡이츠는 최저가 배달을 위해 주문 두 건을 모두 픽업한 뒤 가까운 고객이 먼저 배달, 그 주문이 잘못 배달되지 않도록 주문 번호와 매장명을 꼭 확인할 걸 당부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최저가 배달. 이에 대해 최근 배달 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라이더들 사이에 똥콜 골라내기가 성행하면서 쿠팡의 배차 지원에 대한 점주들의 원성이 컸던 점, 월드컵 시즌 배달 라이더 노조 중심으로 쿠팡 배달 거부 파업 등이 벌어진 점 등이 쿠팡이츠 정책 전환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어려움 속에 쿠팡이츠는 시장 점유율이 14% 수준으로 업계 3위에 머물러 있다. 라이더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 한 14%에서 점유율이 20% 된다 한들 쿠팡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라이더는 한겨레에 쿠팡이츠가 기본 배달료를 2,500원으로 낮추면서 라이더 사이에서 불만이 팽배했고 당연한 거죠. 이게 다 써놨네. 이로 인해 배차 거부 사례가 크게 늘어 배달 지연이 상습적으로 발생했다. 현재 일부 지역에 한해 퇴소 중이지만 눈비 등 악천후나 월드컵 때처럼 특별한 이벤트 때는 라이더가 부족한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 이렇게만 하시면 전 이런 글들을 봤어요.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10,000원이야. 예를 들어 10,000원 코테시가 와서 10,000원이에요. 근데 다배차면 10,000원, 20,000원 주는 거, 두 개 20,000원 한 번에 가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왜냐고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금액을 올리면 되는데 금액을 올리지 않고 금액을 쓰기 싫어해. 그래서 다배차를 하는 거야. 근데 그 10,000원, 10,000원짜리를 두 개를 동시에 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내용만 딱 보면 아래 내용은 이 얘네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지 딱 나오는 거예요. 배달 라이더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에는 쿠팡이츠의 다배차 테스트에 관한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라이더들이 만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배달일 경우 단건 배달만 고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에서는 쿠팡이츠가 다배차에 따른 조건을 상세히 제시하지 않은 탓에 되려 배달 단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 라이더는 3,000원짜리 배달 두 건을 묶어 배차할 경우 당연히 6,000원이죠. 3,000원, 3,000원, 6,000원. 근데 6,000원의 단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면서 겹치는 동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뒤로 이렇게 멀어져. 여기다 배달하고 여기다가 이제 놔야 돼. 그러면 이 배달하는 이 거리만 금액을 책정해서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6,000원의 단가를 3,000원, 6,000원의 단가를 주는 게 아니라 겹치는 이동거리를 제외하고 4,500원이나 5,000원 주는 식으로 단가를 깎읍시다. 이러면 더 최악인 겁니다. 이렇게 묶어가면요. 하나당 2,500원, 2,0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 총 금액은 뭐 4,000원, 5,000원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더 안 좋아요. 투배차로 분명히 저도 처음에 투배차 한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을 바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확실한 증거라는 건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쿠팡일체 정책 선에는 똥꼬를 골라내기야 단가 하락 등으로 라이더 배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돈을 올리면 어려움이 있지 않은데 돈을 쓰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100%입니다. 돈을 쓰기 싫다 위해서 그래서 결국엔 다 배차하겠다. 그러면 이 내용이 저도 맞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차님 쿠팡일체 뻔하죠. 이츠플레스도 만든 이유가 썸메이 당연한 거죠. 최대의 기업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업체입니다. 우리에게 뭐 3,000원짜리를 두 개 6,000원에서 묶어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 배차되면 안 좋다는 거예요, 무조건. 쿠팡 고객센터 쪽은 라이더들의 문의에 대해 라이더의 안전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악천후 때는 제한적 근거리에 라이더의 안전을 하려면요, 투배차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게 식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속에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투배차를 오히려 더 안 좋은데 라이더 안전이라고 해서 투배차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단건 배달 정책을 포기가 아니라 배달 시간 절약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러니까 배달 시간 절약 이렇게 말고요. 배달 비용 절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달 비용 쿠팡에서 지불하는 배달 비용 절약을 하고 싶어서 투배차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쿠팡을 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조건부 묶음 배달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250분 넘어가시는데 따봉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주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일부러 알리려고 가지고 온 내용이에요. 맨날 제가 배달거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돈 돌려받았다 이런 것들만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예를 들어 뭐 배달거지 걸렸다가 환불을 받았다라든지 그러니까 라이더가. 근데 이분은 아예 고소까지 해서 검찰 송치까지 그 결과까지 나온 거거든요. 진상 고객 후기 고객을 걸다 사기죄로 고소 결과 검찰 구형까지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게 원래 보배드림에도 올라왔었고 여기 배달세상에도 올라왔던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코로나 사태를 버티기 2020년 하반기부터 오전에 회사무를 하고 전에는 배달 업무에 뛰어들어 현대사람에 감사하게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배달직 싫어하시는 고객님들이지만 저는 용목을 운전하지 않습니다. 신호주주, 차선주수, 보행자 보호를 다 지키는 흔히 말하는 선비주행러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땡배라는 차별적 단어 사용에 대해 지적하셔서 본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딸배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약 2년간의 배달 업무 수행 중 고객과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대놓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먹은 사람은 처음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선 요약입니다. 고객이 만두집에서 주문한 A호텔 206호인데 B호텔 206호에다가 오전달을 했다고 해요. 고객 취소로 안 먹기로 함.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럼 받으러 가야지. 내가 돈을 물어내니까. 고객센터에서 연락 옴. 변상하고 음식 회수해서 먹으러. 당연하죠. B호텔 가보니까 음식이 없고 고객이 가져갔다. 고객한테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고객센터에서 확인해 달라고 했음. 고객은 가져간 적 없다고 거짓말함. 112에 신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걸 보시고 꼭 신고하세요. 112에 무조건 신고하세요. 그래 결과까지 과정까지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고 절대 억울한 일 당하지 마세요. 경찰이 A호텔 206호 통화 시 가져간 걸 인정함. 본인이 고객과 통화 시 고객은 잘못된 걸 인정 안 함. 정식 고소 현재 진행 중. 2020년 6월 25일 땡땡시쯤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 내 만두집에서 19,000원어치를 만두와 식혜를 주문 배정받아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A호텔 206호에 배달 갔습니다. 근데 A호텔이 아닌 B호텔로 오배송을 했습니다. 다음 배달건을 이동 중이었는데 배달민도 고객센터에 연락이 와서 오전달이며 고객이 취소 요청했다. 오전달 손해금액 본사 계좌로 입금하고 음식 회사에서 자체 폐기해라 메시지를 받았다. 이거는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자체 폐기하고 돈을 입금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음식 회수를 위해 B호텔에 갔더니 일하시는 분께서 음식이 잘못 왔다고 휴대폰에 문합 사진 보여주고 이게 완전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우리 보면 고객한테 저희가 배민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고객하고 고객센터밖에 그 사진이 없어요. 나한테도 안 남잖아요. 이거를 왜냐면 눌러서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그래서 휴대폰 문합사진 보여주고 고객이 직접 회수해 갔어요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합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곳은 본사 서버와 고객 위에는 없습니다. 왜? 라이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고객이 가져갔으면 오전달이 정산 전달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의 안심번호 전화했으나 꺼져 있었습니다. 꺼져 있을 때 전화번호. 이게 더 쎄한 겁니다. 느낌이 쎄합니다.
바로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상황 설명한 후 연락 기다립니다. 20분 뒤 고객센터에서 고객과 통화가 되었는데 그 사진만 보고 거기가 어딘지 알고 찾아가느냐? 나는 가져간 적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이래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세요. 흔히 부르는 배달 거짓을 하려고 나쁜 마음으로 고객이 가져갔구나. 정말 제 3자가 가져간 상황이지만 문 앞 사진은 고객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뭐 진짜 그 호텔 206호 오전 달한 206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고객이 가져갔다는 걸 100% 확신했다는 것이 문 앞 사진을 보여줬다는 거에서 확신한 거예요. 112에 절도로 신고한 뒤 약 5분 뒤에 지구대 경찰관 분들이 오십니다. 사정 청취를 하고 원래 배달지였던 A 호텔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카운터로 전화를 하고 206호 연결해달라 하고 통화를 시작합니다. 고객은 물건 취득을 인정했고 경찰은 통화 중 저에게 계좌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법적 처벌을 원한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전화를 꺼놓고 안 받고 막 그랬으니까 열받잖아요. 전화를 끊고 경찰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현행범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물건을 절취하려는 의사가 표현된 내용이 필요하다는 말에 확인 결과 배민 고객센터 측은 개인정보라 공문이 필요하다 하였고 지구대 경찰은 정식 접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라는 답을 했다. 돌아가기 전 호텔 직원이 206호로 고객이 배달기사와 통화를 원한다 하여, 그러니까 이제 호텔 206호 고객이 이제 배달기사한테 통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고객과 저의 통화 이루어집니다. 본인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과부터 하세요. 뭐 사과부터 해야죠. 제가 배달의 입장에서 오전 다른 분 사과드리겠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취소하시고 음식 찾아가면 절도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왜 절도예요? 아직 환불도 안 됐었고 그럼 내 건데 내 거 내가 가져갔는데 문제 있나요? 기껏해야 점유 입탈물 횡령일 텐데 그럼 법대로 하겠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이제는 오기를 넘어서 화가 납니다. 너무 뻔뻔합니다. 바로 종로 경찰서에 가서 민원 상담님께 상황 설명하니 절도로 형사과 당직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새벽 3시 검토율과 절도보다 사기죄가 될 것 같아서 경제적 당직하시는 분과 다시 상담했으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고소장을 준비해 오기로 하고 집에 오니 새벽 5시.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제가 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요? 제가 잘못 갖다 드린 거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러고 끝나는 건가요? 물건을 왜 가져가셨어요? 고객님 그거 환불 안 되셨어요, 혹시? 월요일날 환불이 된다고 하셨었어요? 월요일 환불이 되는데 환불될 거 알고 물건을 왜 가지고 가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후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검찰 구형 결과가 나왔습니다. 7월달에 만두 및 식혜를 배민으로 2만원 가량의 배달 음식을 옆 호텔로 잘못 배달해 고객을 취소했고 음식값은 배민에게 변상하고 회사로 갔는데 취소한 고객이 몰래 가져다 먹고 안 가져갔다고 거짓말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종로 경찰서에 정식 고소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절도죄 기소 의견을 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 중앙지검인 관할인 북부지검으로 송치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구약식 벌금 30만 원으로 검사가 처분했습니다. 법원에서 약식 판결로 확정되면 저는 민사로 조칠 예정입니다. 2만 원도 안 되는 음식을 욕심내고 30만 원의 벌금과 민사소송으로 최소한의 2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해서 귀찮아지고 결국은 신용불량자 등재까지 될 김모 씨에게 한마디 전합니다. 엄마, 인생은 실전이야. 인생은 실전이야. 너 이거 똑바로 봐. 조만간 매스컴에서 뵙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뭐 30만 원. 진짜로 해서 신고 30만 원 일단 나왔고요. 내용을 보면 뭐 30만 원 해서 검찰 송치, 고소, 검사가 수사 절도, 구약식 화끈합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 해요. 배달 거지한테 당하지 마세요. 민사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려나요? 피해자, 그러니까 이제 작성자 분만 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금액이 적으면 전자소송으로 직접 해서 인지들 포함해도 얼마 안 듭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이 법쪽에서 하셨나봐요. 금액이 적어서 전자소송으로 직접 해서 인지대 포함 얼마 안 듭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 고소하는 방법을 알아놓으면요 다음에 걸려도 또 고소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알아놓으려고 하려고 하고 전에 음식 소유권이 있네 없네 했는데 절도로 처벌받은 거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가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직접 일단은 배달원이 결제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유권이 있냐 없냐라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이분이 이제 고소를 해서 이게 떨어진 걸 봤을 때 결과적으로 판례가 남았잖아요. 소유권이 있습니다. 배달원이 소유권이 있습니다. 112에 무조건 신고하시고요. 참교육, 배달거리 당하지 마세요. 2만 원 거저 먹을다가 절도 전과 생길 줄 몰랐겠죠. 이게 알려지면 행여나 저런 땡땡거리 하면 큰일 하셨다 봅니다. 이제 봅니다. 배달거지 죄명도 쪽팔린 절도 전과 벌금 30만 원.
참 인생 잘 사네요. 잘 살아. 근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절도 구약식이면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네. 절도 전과 1범입니다. 절도 전과 1범이에요. 개1흑. 절도 전과 1범.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좀 제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소수의 용감한 자가 세상의 변화를 이끈다. 잠재적 가해자들이 이 기사를 보고 예방효과 되면 라이더들도 수만 명 혜택.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영상을 가지고 온 이유가 이분이랑 똑같은 마음에서예요. 제가 이걸 유튜브로 올리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딱이라든지 막 여론 자극적인 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극적인 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걸 꼭 갖고 왔던 거는 한 명이라도 이걸 보고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게끔 해서 선의의 피해자 배달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수는 있잖아요. 나도 억울하면 안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리려고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이제 민사로 이게 지금 30만 원 구약식 받았잖아요. 근데 그건 벌금이에요. 내가 이제 받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민사로 그렇게 받고 나면 법이 확정됐으니까 민사로도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손해본 금액들을 배상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민사를 걸었을 때 음식값, 배달비, 일 못한 임금, 교통비 등 손해배상 소송을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통장 및 재산 명시 신청을 압류합니다. 재산 중 곤란할 만한 거대 압류 경매 신청합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얼마 금액이 안 되니까 압류가 진행되기 전에 배상이 되겠죠? 2만 원도 안 되는 금액 욕심에 벌금 30만 원은 나라에 내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이 글쓴이한테는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배상 금액 최소 20만 원을 토해내고 전과자가 될 김모 씨의 미래입니다. 이 전과자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죠. 그래서 민사도 뭐 소액이면 전자 이런 걸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달거지 꼭 당하지 마세요. 절대로. 배대용에서 다들 구매 많이 해주세요. 안전운행 파이팅. 안전 안녕. 철림 1,400원. 철림 1,400원 항상 감사합니다. 철림 감사해요.